안녕하세요. 부른캠핑에서 스타리아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입니다. 한동안 영상이 계속 올라오지 못했죠. 마지막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마탱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한 3-4차례 정도 더 캠핑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전부 다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영상 업로드를 진행을 못했는데, 그래서 새 카메라를 현재는 주문을 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카메라 주문했다고 넉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많이 예전에 사용했던 구형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거나 화질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번 한 회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서론이 또 너무 길면 지루해지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 촬영할 영상은 지난 마지막에 촬영한 영상, 저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조차도 마지막에 오류가 나서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이어서 촬영을 해서 저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 캠핑. 먼저 보여드릴 거는, 보통 캠핑을 가시게 되면 이 창문 쪽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아예 안막으로 무언가를 붙여놓든가, 혹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 창문에 뒤집어 씌우는 모기장을 이용하시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막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이 1열과 2열 사이에 있는 이 커튼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막 패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원활하고 크게 환기를 하기 위해서 모기장을 쓰긴 써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차 문을 열고 뒤집어 씌우는 모기장, 그런 거를 별로 사용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모기장을 씌웠구나 라는 티가 나기도 하고, 저는 다른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저희는 협찬이나 광고를 현재 받고 있지 않아요. 구독자가 1만 명 넘기 전까지는 그렇게 받지 않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내돈내산이라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크만 밀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자크로 열고 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편리하니까 운전석과 보조석만 저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접어 볼게요. 이 밑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1열 모기장은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1열 전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뽁뽁이로 붙이는 그런 사생활 보호 패드를 붙이기도 하고, 슬라이딩을 뭐 우측에서 좌측으로 쭉 당겨서 하는 그런 부채살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 이런 아이템이 있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만 이렇게 열어주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생활 보호를 한다 그럼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그럼 일단 전면에선 제가 안 보이니까 1열과 2열에 있는 커튼을 접어도 더 넓고 조금 더 개방적인 느낌이 들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올릴 때는 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잠금 장치 채워주고, 그러면 이동 간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사용할 때도 그냥 이렇게 내려서 사생활 보호를 해주니까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만약에 한여름에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당겨서, 지금 앞에 보시면 문미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뭐 다른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도 그냥 쭉 당겨서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려주면 햇빛 열 차단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올릴 때는 이 버튼만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 지금 타닥타닥 부딪히면서 올라왔는데, 한 손으로 살짝 뭐 이렇게 안 부딪히게 잡아주면서 버튼 눌러주면 그냥 쭉 하고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아까처럼 선쉐이드처럼 활용을 할 때 저쪽으로 밀어서 내리면 고정시키는 게 바닥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쿠팡에서 저런 거치대, 저런 거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릴 수 있게만 만들어 줬어요.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보실 때도 저 1열과 2열 사이에 있는 저 커튼을 쳤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개방감이 있고 좀 덜 답답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그래도 쌀쌀하긴 하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풀렸다고 해도 쌀쌀하기 때문에 히터를 지금 틀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28도로 맞춰 놨고 현재 온도는 20도라고 뜨는데, 실질적으로 온도를 보게 되면 15도입니다. 15도.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전기실 온도 체크기 있는데, 이런 날씨에는 굳이 안 켜놔도 되니까 확인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이 캠핑을 오면 각자 차에 있을 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다시 전화 통화 버튼 눌렀다가 벨 울리면 받았다, 이런 게 뭐 별거 아니지만 번거롭긴 해가지고, 제 차에 무전기 하나, 형 차에 하나, 무전기 하나, 이렇게 무전기를 설치해서 무전기로 소통을 합니다.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설치한 거라서 아직 뭔가를 넣어놓진 않았는데, 리모컨 수납함으로 쓰려고 두 개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잡동사니 같은 거, 이런 거 쓰려고 설치를 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 온도계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온도계 하나 더 보이시죠? 문 쪽에 달아 놓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외부 온도 체크기예요. 지금 이 안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5도 되면서 상당히 따뜻한데, 밖은 도대체 몇 도일까 궁금한데 밖에 나가서 계속 온도를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온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 온도 체크기를 달아 놨는데, 현재 외부는 10.6도네요 10.6도. 이거는 그냥 그 선이 달려 있는 온도계를 사다가 그 선을 이렇게, 선이 보이시려나? 창문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저거를 거의 닫아도 크게 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 캠핑카의 뒤쪽 편인데,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보이실 거고 왼쪽엔 냉장고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리빙박스를 두 개를 놨어요. 제가 이 캠핑카를 이용을 해보니까 여름에는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이 뒤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캠핑을 그래도 벌써 10여 차례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 통로를 이동 통로로 사용을 하질 않았어요. 그럼 저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수납함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렇게 사이즈가 맞는 리빙박스 두 개를 놔서 이 앞쪽 거는 뭐 실내에서 자주 쓰는 용품을 놓고, 이 뒤쪽 거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을 놨어요. 자, 현재 소파 형태로 지금 이렇게 구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소파를 이제 침상으로 변환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싱크대를 이용을 하지를 못해요. 이 싱크대를 반으로 절개를 해서 윗부분만 열리게 만드신 분도 계시고, 다른 차예요. 다른 유저분께서 운영하시는 차인데, 여기를 절개를 해서 침상으로 변환을 해도 이 문이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이용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디자인을 조금 해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쪽 싱크대에다가 모든 기구를 넣어 놨을 때 침상으로 해 놓으면 접어서 빼야 돼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품은 저 리빙박스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쪽 싱크대는 진짜 어쩌다가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만 넣어놔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오늘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미리 빼놔요. 제가 침상을 펼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릇, 냄비, 후라이팬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 리빙박스에 넣어놓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그리고 침상을 변환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체어를 침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 차 문제인 거예요. 이 소풍 캠핑카 B5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차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다른 차들은 이 침상 하판을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제 거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죠. 왜냐면 제 캠핑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명이 디귿자로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변환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제 것만 그 개발이사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럼 이 공간은 잠잘 때 발을 떨구거나 하면서 불편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 합판이에요. 이건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원래는 일단은 여기만 막 자라는 그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를 끼워요. 다리를 끼우고 다리를 끼우고, 근데 끼워서 넣으면 금방 빠지기 때문에 다리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쇠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이거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쓰다 보니까 술 먹고 이걸 피고 있자니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안 그래도 번거로운데.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미니 까치발을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니 까치발을 달았고,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껴져서 이렇게 해서 하중을 받는 형태, 그 형태로 지지를 하게 돼요. 이게 뭐 엄청난 무게는 못 견디더라도 다리 하나 올려놓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자 보시면은 여기 피스를 이렇게 박아 놓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용접 대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접착제가 있어요. 그 접착제를 사용한 건데, 뭐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거는 뭐 100km 이상을 버틴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피스와 그 접착제와 붙여 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미니 까치발도 전부 다 그걸 이용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미니 까치발 자체도 이 제품이 80km 이상 하중을 버틴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뭘 크게 무거운 걸 올려본 적은 없어요. 뭐 굳이 올릴 일도 없고, 왜냐면은 다리 정도 안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굳이 다리를 맞춰서 안 해도 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저 까치발에 붙이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 생각을 당연히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얘 메인 이 침상 합판을 접었을 때 얘가 기역자로 꺾인다고 해도 그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4-5mm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4-5mm 짜리로 이 사이즈를 맞춰서 합판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거를 끼워서 넣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까치발을 넣었다 뺐다 할 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조잡스럽고 번거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편합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예요. 제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건 어디다 보관하냐,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저 일렬 쪽에다가 뭐 바닥에 두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이렇게 빼고 나면 뭐 저것도 그냥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벨크로를 붙여 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여기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자, 보이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운행할 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딱 이 공간이 길이가 원래 저 길이랑 맞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벨크로를 이용해서 저렇게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히터를, 무시동 히터를
에바스페커 D2를 고르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D5 고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D2를 고른 이유가, 일단 저는 겨울에는 물을 싹 다 빼놓기 때문에, 동파 걱정에 물을 싹 다 빼놓기 때문에 온수를 이용할 일은 없다. 그리고 바닥은 뭐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바닥 난방을 넣어도 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깔고 설치를 D2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바닥이 작다고 해도 입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발이 시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카펫을 깔아 놨어요. 자, 저쪽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카펫을 깔아 놨어요. 그냥 쿠팡 같은 데서 그냥 마음에 드는 카펫 산 다음에 이렇게 재단만 해주시면 돼요. 요걸 해놓으면, 무지동 히터 D5가 옵션가가 150이 넘는데 어차피 뜨거운 물은 안 쓸 거고 바닥은 발 시려운 거 커버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카펫 깔아서 이용하니까 150만원을 한 방에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전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휴지랑 키친타올이랑 보관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빼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옆에 영상을 띄워드리긴 할 텐데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좀 많이 길어지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스테인레스였나 이럴 건데, 이걸로 바꾼 이유가, 플라스틱으로 했더니 히터 토출구가 저 같은 경우 여기다 제가 변경을 한 거지만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조정도 조금 할 수 있고 좀 더 따뜻하게 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열 때문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바로 뺐어요. 바로 떼고, 이제 열이 아무리 이 정도 열로는 휘지 않는 이런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레스나 스틸로 제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터가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열은 밑으로 내려오고. 근데 히터를 여기다 놓고, 물론 바닥에도 있어요. 바닥에서도 올라오긴 하는데 열이 결국엔 다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윗부분이 제일 따뜻해요. 그래서 설치한 게, 작지만 이 실링팬을 여기다 달아놨어요. 실링팬을 여기다 달아놓으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실링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영하일 때 여기서 잠을 자면은 실링팬을 안 켜고 잔다, 혹은 실링팬이 없다 그러면 이불을 꾹 덮고 살짝 한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쌀쌀하네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실링팬을 달고 나잖아요. 이불을 안 덮어요. 막 진짜 그냥 이불 없이 자도 돼요, 솔직히. 그 정도로 체감하는 온도 자체가 한 10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링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래서 꼭 실링팬은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저 이거 그냥 알리에서 11,000원인가 12,000원인가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간단한 실링팬 하나 정도는 꼭 달아주시는 걸 꼭 권장합니다. 특히 겨울에 히터 사용할 때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텐데, 그 캠핑을 오면, 지난번에 제가 캠핑 영상 보여드렸을 때 소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왜냐면 소고기는 뭐 연기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기름이 거의 튀질 않으니까 실내에서 제가 소고기를 먹었었어요, 구워서.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삼겹살의 민족 아닙니까? 심지어 캠핑 와서 삼겹살을 아예 안 먹는다? 겨울이라고 실내에서 스트레스만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삼겹살을 안에서 구워 먹으면 완전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기름 일로 튀고 절로 튀고, 이거 언제 다 치우고 닦고 막 냄새대로 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는 순간, 얘가 뭘로 삼겹살을 하겠구나 라는 정도는 바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 안주거리만 할게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얘를 사용하는 순간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실내에서 삼겹살을 먹을 방법은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캠핑카니까 가능한 얘기죠. 이게 상당히 미니고 전력량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지난번에 사용했을 때 삼겹살을 한번 굽는데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지금이야 이렇게 작게 굽지만 그때는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먹을 만큼 많이 구웠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전기도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자, 예쁘게 들어가 있죠. 일단 이거는 맥시멈이 30분이라서 30분을 돌려놓고 30분이 지나고 나면 고기를 한번 뒤집고 20분을 추가적으로 돌릴 거고요. 현재 940W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것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지금 불도 다 켜놨고, 지금 보시다시피 에어컨을 끄고 실내등 다 켜고 팬 돌리고 있고, 냉장고, 그리고 이제 상시 버튼, 현재 인버터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메라 배터리 같은 걸 또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용량을 포함한 전기 사용량이 현재 920W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에어프라이어가 일정 온도 이상이 맞춰지면 더 이상 전기를 소모하지 않고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또 그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578A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145W 정도는 지금 다른 제품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약 750에서 800W 정도가 소모가 되고, 열이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30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꺼내 가지고 고기 한번 뒤집고 20분만 더 익힐게요. 오, 좋아. 좋아요. 이렇게 뒤집어주고 넣고 20분만 더. 우와, 너무 잘 구워졌다. 자, 이제 먹을 준비 하겠습니다. 이야, 아우. 지금 배터리 보시면 552A 남아 있어요. 아까가 579A 였으니까 27A 정도 썼네요. 50분 돌리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기름 한 방울 튀지 않고 연기 안 나면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다 잘랐는데 너무 잘 구워졌어요. 보이실까요? 이제 먹을 수 있게 세팅할게요. 이게 지금 안주로 먹을 거라 되게 소량만 구워가지고 50분 돌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400g까지는 한 번에 구워 봤거든요. 2인분 정도죠. 2.5인분 정도. 그 정도까지 굽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50분만 돌려도 충분하더라고요. 엄청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 자, 진짜 먹을 거 세팅할게요. 이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이 캠핑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이나 혹은 그냥 캠핑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까리형의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떤 영상이든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끝까지 보셨다면 꼭 구독 좀 눌러서 저희에게 힘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